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 선생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20일 날 치러졌던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지금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여러분들 그 듣기를 원래 잘 설명 안 하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6번에 선생님이 하나를 설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4번, 이 4번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렇게 탁자가 있고요. 탁자 다리가 있고 그 밑에 상자들이 이렇게 있었어. 이런 거 기억나죠? 탁자 다리가 있었고 상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상자들이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였나요? 1차 잡는 거 틀린 거였네요. 그죠? 틀린 거였어요. 이게 정답이죠. 그죠? 이 4번이 이렇게 써 있었고요. 이 4가 틀린 내용으로 정답이 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 이거를 맞았다고 이거 틀리지 않는다고 이거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그 학생들은 이거를 under table이라고 얘기했거든. under table. 그죠? under table. 탁자 아래. 근데 under table이라는 것은 이건 문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on the table이에요. on the table. 근데 이걸 under table로 잘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on the table, under table. the하고 the가 좀 다른 발음이긴 한데 그거의 차이점으로다가 우리가 파악하는 건 아니고 그 on the table이라고 할 때 이 the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요. 이거 이제 우리 보통 정관사라고 하는 건데 얘가 사실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영어에 이런 그 규칙이 있습니다. 한정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더 같은 단어, 어나 the, 소유격 같은 애들 이제 한정사라고 부르는데 이 한정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의 TS1을 배운 학생들은 아마 알 거야.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그럼 여기서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테이블에 셀 수 있는 명사거든.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앞에는 한정사가 없으면 틀려요. 그러니까는 book 이건 맞아요. my book 이건 맞아. 그냥 book 이건 틀린다고. 영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book이라는 것은 단수형으로 나올 때는 I have a book 이런 말은 틀린다고요. I have a book 이건 맞아도. 그것처럼 테이블 같은 경우도 under table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테이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탁자 아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under the table. 그 탁자 아래. 이렇게 한정사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맞는 것이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under table이라고 생각해서 틀린 학생들 이거 맞네. 탁자 아래가 맞네라고 생각한 착각한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발음으로다가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법적인 요소들도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한정사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봅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갑시다. 그래 목적 뭐 많은 거 안 하겠습니다. 근거되는 부분만 딱 읽고 갈게요. 근거되는 부분은 읽다 보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갑니다. I see neighborhood children. 나는 이웃의 아이들과 elderly neighbors in wheelchairs. 휠체어 타고 있는 그런 노인들과 그다음에 and residents in general being and residents in general. 일반적인 거주자들이 being forced. 여기 보면 지각동사 C가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보일 겁니다.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의 구조인 거죠. 이 사람들이 being forced, 강제되고 있는 것이죠. to walk, 걷도록 강제되고 있는 겁니다. in the middle of the street, 길거리 한가운데서 걷도록 강제되고 있는 거야. due to the lack of sidewalks, 보도의 부족 때문에, 보도가 없어서.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아니 내가 갔더니만 이사를 갔더니만 이 동네 이상해요. 보도가 없어 사람들이 차 돌아다니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글 쓴 목적은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될 거 아니야. 맞죠? basic public 밑에 부분에서 기본적인 public infrastructure 그 공적인 기반 시설 such as 예를 들어서 sidewalks 보도 같은 그런 기반 시설이 should be a right for all residents 권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거주자들을 위한 권리가 됩니다. In this area, 이 지역에서 so that 뭐 하도록 they can walk safely. 그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not be threatened by sharing the streets with cars. 자동차와 함께 길을 공유하는 것에 의해서 위협받지 않도록이죠. 그래서 않도록.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1번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인도 확충을 요구하려고. 이 정답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안 나왔죠? 지역 인구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노선 확대 건의 없어요.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택 부족 문제 없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법규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 없습니다. 단순하게 내용 일치적으로만 접근해도 풀리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내용 일치적으로. 쉬운 문제일수록 내용 일치적으로 잘 풀립니다. 쉬운 문제일수록. 그 다음에 19번 심경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왜 이게 이번 모의고사 쉬웠다라고 했냐면 심경이 나온 걸 보고선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심경. 심경과 심경 변화는 달라요. 왜냐면 심경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가 동일한 겁니다. 그죠? 처음을 읽어보나 마지막을 읽어보나 가운데를 읽어보나 같은 심경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어느 부분을 봐도 정답의 근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심경 변화는요. 심경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스토리만으로도 심경이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스토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게 심경 변화고 심경 변화를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요즘에 심경 변화를 내지 심경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고. 근데 이건 심경 문제 나왔어. 좀 시대와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랬습니까? 알렉스의 심경이가 알렉스의 그 관련돼 있는 문장만 보시면 몇 개 보시면 되겠네. 그냥 여기서 아무나 확 찍어가지고 그 문장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He could feel his heart pounding. 그럼 그의 심장이 쿵쾅쿵쾅 in his chest. 가슴속에서 쿵쾅쿵쾅 거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때. 이해됐어요? 그럼 아무거나 읽어봐. He needed more oxygen. 그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했대. 뭐가 안 좋잖아 지금 상황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막 산소가 필요하고 There were tears forming in the corner of his eyes. 눈에 여기 지금 눈물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쪽에 꽤. 눈물이 그 눈에 그 모서리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지? 울음 나오는 상황 아니야 지금. 알겠어? 그러면 1번 furious and jealous예요? jealous야? 분노하고 지금 뭘 질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두 번째 scared and nervous. 지금 두렵고 지금 긴장한 상태입니까? 두렵고 긴장한 상태에서 쿵쾅쿵쾅거리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가능할 수 있죠. 지루하고 무관심하대. 그다음에 편안하고 refreshed. 신선한 상태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운을 다시 회복했습니까? 그다음에 만족하고 감사합니까? 말이 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거밖에. 알겠어? 이런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다. 이거 전체 읽어보면 뭐 잘못해가지고 교장실 끌려가지고 선생님하고 지금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색깔 하나가 빠져버렸네요.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고선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뭐 주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뭐 문제를 푸는 방식, 뭐 스킬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뭐 스킬 같은 거 적용할 필요 있니? 그냥 빠르게 읽으면 정답 나오는 거지. 그잖아요? 자 봐봐. 선생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개폼이야. 뭔 얘기냐면 중국의 무예를 비하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무예를 비하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중국의 무예는 이게 무예라기보다는 체조에 가까워. 체조에.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실전 격투가가 격투기 하는 사람이 무예 고수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 KO시키는 그런 동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근데 그 중국 무예라고 하는 게 되게 동작이 아름답고 막 선이 있고 화려하고 이러거든. 근데 실전에서 그거 다 에너지 낭비라고. 에너지 낭비. 실전에서는 진짜 나의 그 에너지를 가장 조금 써서 한 방에 때려 눕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도. 이 머리에 있는 이 리소스를, 이 자원을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를 막 생각하면서 풀려고 해서 그걸 막 머릿속에 막 두드려 넣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럴 때 이런 시그널을 찾으라고 해서 막 시그널 찾고 머리가 힘들어. 개폼이라고. 쭉 읽으세요. 그냥 쭉 읽어. 오로지 내용, 이게 뭔 얘기하고 있냐만 초점 맞춰서 읽어. 그럼 답은 나와. 그러니까 자꾸만 개폼을 잡는 걸 어디서 배워가지고 학생들이 폼만 잡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대. 일단 내용부터 이해하라. 알겠어? 내용을 이해했는데 안 풀리면 그때 그 형식적인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용 이해되면 대부분 문제 다 풀리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요? 어? 진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냥 유명한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최고겠지. 그런 생각 갖고 있다가 수능에 적용이 안 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수능에 적용이 안 되면. 응? 수능에 적용이 안 돼. 특히 유명한 선생님들 해설 강의에서 평가원 모의고사 이런 말씀하시죠. 이건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답지가 않다.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네. 이 얘기거든. 돌려 얘기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는 무조건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제일 좋은 방식은 초점을 어디 두는 거야? 글을 내용을 파악하는 데 두는 거야. 알겠어? 이게 본질이라고. 이게 평가원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야. 그냥 내용 이해한 다음에 선지를 그냥 문맥적으로만 해석하면 모든 문제 다 풀려요. 이거 안 되는 건 이제 순서나 삽입 같은 유형들 몇 개뿐이야. 빈칸도 돼. 이거 한번 쭉 읽으면서 가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뒤따르는 그 상황이 친숙하게 느껴집니까? 이 이야기가 친숙하게 느껴질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어떤 나쁜 뉴스를 들었어요. 가졌어요. You tell someone else about it.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They say, 그들이 말합니다. Just call me if you need help. 도움 필요하면 전화해. 또는 if I can do anything.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let me know, 알려줘. These offers are well-meaning. 이러한 제안들은 어떤 좋은 의미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하지만 they are vague. 그것들은 모호한 겁니다. 이거 모호하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안들은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It's hard to know whether they have been made. 그것은 어렵대요. 아는 것이 어렵대. 뭘 아는 것이 어렵냐면 whether they는 these offers예요. 이 제안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것은 어렵대요. Just for the sake of politeness. 단지 for the sake of 뭐뭘 위해서예요. 중요한 수건이가 외워두세요. 뭐뭘 위해서. 그 예절을 위해서만 이루어졌는지도 이루어졌는지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단지 그냥 예절상 한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얘기죠. What's the lesson here? 여기에서의 교훈이 뭡니까? If you are offering help, 당신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면 make your offer specific. 당신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만드세요. 그럼 이 글에서 지금 vague라는 거 모호한 거의 반대 개념이 specific 되는 겁니다. 대립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립 개념이 등장하면 지금 무슨 말이야? A라는 개념하고 B라는 개념이 이렇게 대립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글쓴이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글쓴이는 둘 중 하나가 편들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글쓴이 생각이 옳은 건 하나인데 그 옳은 것의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립되는 내용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차이 자체가 그래 핵심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차이 자체가 그래 핵심이 된다는 것은 만약에 주제 문제로 나오면 이건 differences가 나오는 거예요. differences between A and B 이런 식으로 A와 B 사이의 차이점들 이해됐습니까? 객관적으로 A하고 B 편들지 않는 것이지. 이해돼요? 대립 개념이라는 것이 되게 평가원이 즐겨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이게 나왔을 때 이런 둘 중에 하나인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립 개념이 나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무슨 논리가 있어요? 흑백 논리가 제일 좋은 논리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흑백 논리 좋은 게 아니잖아. 근데 대립 개념 나오면 흑백 논리 적용하면 대부분의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다시 넘어와서 지금 대립 개념이 나왔어요. 뭐가 대립됐어? 모호한 거와 구체적인 게 대립됐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차이를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 아니지.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 이거 문제라고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그래 키워드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제안을 구체적으로 만들래. 그럼 끝난 거야. 정답은 나온 거예요. 예시잖아. 그 다음에 맞죠? 예 들었잖아.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이거를 좀 오늘 수업을 좀 자세히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내신 들어간 학교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 3월 모의고사 내신 들어가는 그러니까 4월에 받은 모의고사가 내신 들어간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내신에 들어가는 학교 있을까봐 선생님의 내신의 포인트도 많지는 않아도 눈에 띄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갈게요. 봅시다. 만약에 당신의 친구의 아이가 병원에 있다면 당신은 깨달을 수도 있어. 데디아를 shopping for groceries.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쇼핑하는 것, 식료품 쇼핑하러 가는 것이 may seem overwhelming. 압도적일 수도 있어. Under the circumstances. 그 상황 하에서. 애가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는 you could ask. 당신은 물을 수 있어. Can I help by doing a grocery run? 내가 도와줄까? 뭐 함으로써? grocery run 함으로써 도와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rocery run에서 run은 뜻이 뭐예요? journey. 쉽게 얘기하면 갔다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식료품점에 내가 와줌으로써 도움을 되어줄까? 그러니까 내가 대신에 장 봐줘? 이런 얘기야. 이래서 내가 대신 장 봐줄까? The same principle applies in the case of minor problems. 똑같은 원리가 applies. 여러분 apply는 자동사로 쓰일 때 뜻이 적용되다야. 적용됩니다. 타동사 할 땐 적용시키다고. In the case of minor problems. 그 작은 문제들의 사례에서도 적용됩니다. 만약에 당신의 그런 동료가 appears overworked, 과로한 것처럼 보이고 stressed, 스트레스 받은 것처럼 보인다면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보인다면 don't just stand there and say 그냥 서서 말하지 마. You look busy. 바빠 보인다. So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도움 필요하면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는 vague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vague 하지 말고 specific 해라가 이 글의 중심 내용이지. It would be better to say 그것이 더 나을 거야.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거야. 이승 가짜 좋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 거야? Can I help by doing that filing for you? 내가 파일링하는 것을 널 위해서 함으로써 도와줄까? 이런 얘기죠. 그죠? 구체적이잖아요. 1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정답이잖아. 그죠? 바로 나오잖아요. 두 번째.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한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어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언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없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야 된다. 없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없습니다. 이게 평가원답지 않은 거라고. 평가원은 오답선지를 만들 때 최소한 본문에 있는 내용 상당히 활용한다고요. 지금처럼 내용 일치로 딱딱딱딱 잘라나가는 거 이건 평가원 문제 중에서 진짜 제일 쉬운 문제들. 제일 쉬운 문제들의 경우에서만 이런 식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너무 쉬웠어. 그 다음에 21번 The scent is like a flag pin. 그 냄새는 플래그 핀과 같다라는 것이 다음에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것도 뭐 이제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해설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고 뭐 이거 선지부터 보라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선지부터 보는 걸 항상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선지를 먼저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중에서 땡기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끌리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그걸 심리학적으로 내림 효과라고 합니다. 닷이라는 게 배가 정박할 때 그 내리는 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문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지? 이거 이렇게 생긴 게 닷이잖아. 이 닷내림 효과라는 게 한번 내려버리면 닷을 거기 정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선지들 5개 중에서 하나에 꽂혀버리면 이게 닷내린 거야. 그러면 본문을 읽을 때 객관성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그 자기가 닷내린 지문 그 선지와 똑같은 내용,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만 집중해서 읽게 되고 다른 것들 눈에 안 들어와 버린다고. 무슨 말이야? 바이어스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바이어스 생기게 되면 실력이 필요 없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선지는 마지막에 봐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 이게 완벽하게 틀리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야. 그래서 본문을 읽고 나서 본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탑재가 돼. 그 상태에서 선지를 읽으라고. 그래야지 닷내림 효과가 없어. 아시겠어요? 가봅시다. 대부분의 곤충의 그런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기초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들의 뭐로 알려져 있는 페로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다음에 with specialized glands 그 특성화되어 있는 분비샘들이 방출하는 채로 그래서 with라는 것이 쓰이고 with 다음에 그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소나 상태 표현이 쓰이거든요.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뒤에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목적어가 저 상태에 있는 채로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특성화되어 있는 분비샘들이 방출하는 채로 뭐를 compounds 화물질들을 방출하는 채로 to signal emergencies 뭐하기 위해서 방출하는 채로 어떤 비상사태를 신호하거나 또는 signpost
사인 포스트라는 건 뭐야? 표지판으로다가 포스트 세워가지고 일로 뭡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게 사인 포스트. 그럼 저 동사로 쓰면 어떻게 돼? 지금 길을 알려주는 거지, 안내하는 거지. 이래서 사인 포스트, route to food, route 또는 route라고 둘 다 발음 가능합니다. 저 단어는 음식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 화합물을 방출하는 채로 됐어요? 방출하는 채로 페로몬을 알려준 그 화학물질을 가지고 기초해서 의사소통이 그 화학물질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콜로니 멤버십, 콜로니의 그런 구성원 자격은 is marked, 표시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 화학에 의해서 표시되는데 또한 역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이 콜로니의 구성원이에요라는 것을 화학 물질로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야. 역시 페로몬이 표시를 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although 비록 as don't tell individuals apart by their personal aromas, tell 목적어 apart는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얘기한다. 얘는 A야, 얘는 B야, 쟤는 C야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객체들을 구별하지는 않지만 뭐에 의해서? 개인적인 냄새, 향기에 의해서 구별하지는 않지만 the way hamsters do, 햄스터가 그런 것처럼 hamsters are 쓰면 안 돼요. are 쓰면 틀립니다. hamsters do가 맞습니다. 왜 do가 쓰였습니까? do는 tell individuals apart by their personal aromas. 요거 전체를 대신했다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do 뒤에 tell 이하가 빠졌다고 보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do가 쓰이는 게 맞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아무튼 이때 the way hamsters do 그러면 햄스터들이 그러는 방식으로, 그죠? 그러는 방식으로 햄스터들이 그러는 방식으로 구별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햄스터는 개별적인 개체들 냄새로 구별할 수 있지만 개미들은 개체들을 구별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they do recognize each other. 둘은 강조해 둡니다. 그들은 서로를 인식합니다. 둥지의 그런 친구들로 인식합니다. 또는 외부의 개체로서 인식을 합니다. using an odor, 하나의 냄새를 활용해서 as a shared sign, 공유된 sign, 징후로서, 징표로서, 뭐의 identity, 정체성의 징표로서 as long as an ant displays the correct emblem, 그 개미라는 것이 올바른 그런 상징을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한, 즉 as long as she smells right, 올바른 냄새가 나는 한, which requires that she have the right combination of molecules known as hydrocarbons on her body. which requires, 그것은 요구한대요. 뭘 요구한대? as long as she smells right, which requires that she have the right combination. 그녀가 올바른 조합을 갖고 있다는 거지. 뭐에? 분자들의 조합을 갖고 있어. 뭘 알려져 있는? 탄화수소라고 알려져 있는. 그죠? 그녀 몸에 탄화수소라고 알려져 있는 올바른 분자의 원자들의 그런 조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구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 요구하는 그런 올바른 냄새, 그러니까 which라고 하는 것은 she smells right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올바른 냄새가 난다는 것은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녀가 올바른 그런 조합을 갖고 있다고. 분자들의. 근데 이 분자들은 알려져 있어. 뭐라고? 탄화수소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무튼 이거 지금 빼고서 이 개미라는 것이 올바른 상징을 보여주는 한에 있어서 그녀의 콜로니의 그런 메이트들은, 친구들은 그녀를 받아들인대요. 뭐로써? 그들 자신의 친구들 중에 한 명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the scent is like a flag pin. 그 냄새는 플래그 핀과 같습니다. 플래그는 국기고요. 핀은 핀이에요. 국기 핀. 왜 우리나라의 사람들하고 저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태극기 이렇게 핀 꽂고 있고 북한 사람들을 뭐 관련된 핀 이렇게 꽂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플래그 핀이거든요. 그러면 the scent is like a flag pin 그러면 플래그 핀이라는 게 결국 나는 남한 사람이에요. 그죠? 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뭐 미국 사람들은 미국 그 성족이 달려 있는 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플래그핀 같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냄새가. 그 플래그핀의 역할이 사람의 신호를 나타내주는 거라고 하면 냄새가 신호를 역할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겠네, 그지? 그다음에 one that every ant must wear. 근데 이 플래그핀이라는 것은 모든 개미가 착용해야 하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그 냄새를 입고 있어야 된다, 착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n ant that shouldn't be there. 거기에 있지 말아야 하는 그런 개미는 빠르게 탐지될 수 있어. 그녀의 에일리언, 뭐먼 데서 온 외부에서 온 그런 냄새에 의해서, 그죠? 외부인의 냄새에 의해서 탐지될 수 있습니다. Since ants have no white flag of surrender. 개미들이 그 white flag of surrender, 항복의 흰색 그 깃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다 어려울 수도 있다, 그지? 그러니까 나 항복할 테니까 죽이지 말라는 냄새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 거야. 알겠어? 그럼 뭐예요? 우리 냄새 아니면 이방인의 냄새인 것뿐이지. 그건 이방인의 냄새인데 만약에 인간 같은 경우는 전쟁이 벌어져서 흰색 이렇게 흔들면 죽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항복이니까. 근데 개미에게는 항복의 냄새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여버리겠죠. 외부인이 나오면. 그래서 more often than not, 대개 그 외부인이라고 하는데 외부의 개미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얘기죠. 선생님이 이 표시 따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여기가 요즘의 추세에 좀 약간 논리 추론 문제의 빈칸 형태, 그러니까 평가원이라면 논리 추론 형태의 빈칸이면 이런 데 빈칸을 뚫어요. 그래서 이런 데 빈칸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외부에서 온 개미가 있어. 그럼 냄새 다르겠죠. 그럼 침입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격을 할 텐데 그 개미가 만약에 surrender의 플래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surrender의 플래그가 없으니까 죽임을 당한다. 그죠? 이 인과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원인이 되니까 빈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평가원이라면. 알겠어요? 이런 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한번 해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밑줄 쳐놓고 무배역적인 의미를 묻는다고 하면 뭐 항복을 의미하는 페로몬이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봅시다. 1번 Individuals appeal to their mate using their personal odor. 개체들은 그들의 짝에게 호소를 하는데 뭘 사용해서? 개인적인 냄새를 사용해서. 이런 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냄새가 개미색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개인적인 냄새란 말 자체가 개미색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social classes within a group. 그룹 내에서의 사회적 계층이라는 것은 표시가 된대. 뭐에 의해서? 다른 냄새에 의해서. 냄새가 계층을 표시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The size of the territory a group occupies. 한 무리가 점유하고 있는 그 영토의 크기는 is marked by scent. 냄새에 의해서 표시됩니다. 냄새가 영토 크기를 보여주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individuals disguise themselves with an alien aroma for survival. 개체들이 자신들을 위장한다는 거야. 뭐 가지고? 외부의 그런 냄새를 가지고 생존을 위해. 외부의 냄새가 가지고 생존을 위해는 이건 지금 모순이 일어난 거야. 본문의 내용에 의해서. 이래서 외부의 냄새가 가지고 죽어. 그 다음에 members of a group are identified by a shared distinctive smell. 그 구성원들, 그룹의 구성원들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공유된 뚜렷한 냄새에 의해서. 정답이죠. 됐죠?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지문 읽고 내용 이해하고 풀면 다 풀려요. 알겠어요? 그 선생님 예전에 있었던 강남 하이퍼 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근데 그 강남 하이퍼 학원에서 진짜 제일 잘하는 문과반, 뭐 문과 1반 이런데 이과 1반 선생님과 수업을 들어갔거든요. 그 반들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하루는 물어본 적이 있었어. 물어봤냐면 문제 어떻게 풀어? 문제 풀 때 무슨 스킬 쓰니? 라고 물어봤더니 스킬이 없어.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물론 재수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영어 1개 정도 틀리는 학생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영어 하나 틀리는 거하고 다 맞는 거하고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영어 1개 틀린 학생 많았거든 상대편 건데. 그럼 물어봤어. 어떻게 푸니? 근데 그냥 쭉 읽고 답 나올 때까지 읽습니다. 그게 정답이야. 알겠어? 그게 진짜 실전적인 거라고. 그게 잡스러운 동작이 없는 가장 최적화된 격투기 방법이라고요. 알겠어요? 화려한 준비 동작에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22번 요지 문제입니다.
역시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은 말합니다. work, 일은 expands, 확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To fill the time,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늘어난다는 얘기야. Available for its completion,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일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정도 되는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주어진 시간이 이만큼이면 그 일을 느려서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시간에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ssentially meaning that. 이거 essentially meaning에서 meaning which means였어 원래. which essentially means. 원래 이거였고 which는 앞절의 내용을 받는 겁니다. 앞절의 내용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그 말은 본질적으로 의미한다. 그래서 which하고 means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죠. 한 단어 바꾸면 meaning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줄여줄 수 있어. 이게 and it의 의미니까 and it essentially means and it 사라지고 means가 meaning으로 바뀐 분사구문이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의미한다. Our tasks, 우리의 직무들이 will take us more time.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가져갈 거야. 우리에게서 더 많은 시간을 가져갈 거야.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야. To complete, 완성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야. 만약에 우리가 a lot, 할당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그것들이 완성해.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을 하는데 2시간만 할당해도 되는데 4시간을 할당하면 그 일하는데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할당하는 시간이 커질수록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Limiting your time on tasks may sound like it will add more stress to your day. 이건 구조가 조금 복잡해.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틀려. 틀린 것부터 해볼게. 당신의 시간을 일에다가 제한시키는 것. 잘못된 해석이에요. 알겠어요? 일에다 제한시키는 것. 잘못된 해석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렇게 꾸며야 돼. 그 일에 붙어있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그럼 일에 붙어있는 시간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일에 할당된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제한시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이거 아무 차이 아닌 것 같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미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고니까 따로인가 보다. 제한시키는 거 당신의 시간을 일에다가.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문맥에도 안 맞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조, 구문하고 문맥이라는 게 함께 가야 돼. 그게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제한시키는 거야. 일에 할당된 당신의 시간을, 즉 일에 붙어있는 당신의 시간을 제한시키는 거야. 원래 우리가 spend 시간 다음에 on이 쓰이잖아. 그 o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여기에 붙어있는 시간이 여기 써있는 시간입니다. 그 직무에 쓰이는 시간을 제한시키는 것은 may sound like, 뭐처럼 들릴 수 있냐면 접속사 like 쓰였네요. It will add more stress. 그것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할 것처럼 보인다. 당신의 일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덧붙일 것처럼 들린다. 그러니까 시간을 또 제한을 두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겠는데처럼 들린다는 얘기야. 하지만 it will actually have the opposite effect. 그것은 실제로는 정반대 효과를 갖는데 그럼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거 아니야. 맞죠? When you impose deadlines on your tasks. 봐봐. 지금 같은 말 여러 번 나왔어. 네가 부과한다는 거야. 데드라인을 어디에? 일에다가.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이거랑. 맞지? 같은 말이지. 부과한다. 그 데드라인을 당신의 직무에 한계선을 부과하는 것을 부과할 때 됐나요? 부과할 때 이게 제한을 두는 거지. You will be able to better focus on. 당신은 더 잘 집중할 수 있어. What needs to get done. 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어. 원래 what needs to be done 해도 비슷한 뜻이 돼요. 그죠? get이 쓰였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be 대신에. At any given moment. 의미에 주어진 그런 순간에 행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어. Clearly defining your work schedule for the day. 분명하게 정의하면서 뭐를 너의 이 work schedule, 일의 그런 작업에 대한 스케줄을 for the day, 그날을 위한 일의 스케줄을 분명하게 정의하면서 더 잘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은 한계를 두는 게 안 좋을 것 같지? 한계를 두는 게 더 좋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되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제한을 두고 데드라인을 두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Set a challenging time limit to your task
and play with it. set 두래요. a challenging time. 도전적인 시간의 limit 한계를 두래. 어디에 두래? 당신의 직무에 두래. 이거 이제 동사. a challenging time limit 목적어 to your task 부사어 이 구조예요. 알겠어요? 도전적인 시간의 한계를 당신의 직무에 두래. 이 말은 뭐야? 빡빡한 시간 한계를 두라는 얘기야. 당신의 일에. 그리고 play with it. 그것을 가지고. 그럼 play with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고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해해봐 바로. 그것을 가지고 is은 뭐야? 그 challenging time limit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놀래. 그 시간을 가지고 놀래.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놀라는 얘기 뭐야? 그 시간을 가지고 일하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play with가 나왔다고 나는 이 수거 몰라 이러지 말고 play 노는 거 아니야. 그것 가지고 놀래요. 그것 가지고 놀라는 건 뭐야? 그냥 그 시간 가지고 일해.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다시. 도전적인 시간의 한계를 당신의 직무에다 두고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지고 해. 알겠어요?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Turn completing the task into a competition against the clock. 그 직무를 완성하는 것을 turn의 into B야. turn A into B 구조입니다. 이거를 이거로다가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 직무를 끝마치는 거 완성하는 것을 하나의 경쟁, 뭐와의 경쟁이냐면 시계와의 경쟁이야. 오, 저 시계가 빠른가? 내가 빠른가 봐야지. 한 시간이 흘러가는 게 빠른가? 내가 일 끝마치는 게 빠른가 해봐야지. 이런 얘기야. 알겠어? So that you can have a greater sense of accomplishment. 그러니까 너가 더 커다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as you work towards the task at hand. 당신이 손에 갖고 있는 당면한, 알겠어? 당면한 과제를 향해서 당신이 일을 할 때 더 커다란 어떤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이죠. So that 뭐 하도록. 그 다음에 if you complete your challenge. 당신이 당신의 그런 챌린지, 도전을 완성을 하면 try reducing. 그럼 이미 이뤄내면 1시간 내에 하기로 했는데 57분 만에 해냈어. 그러면 try reducing, try인지 뭐 하는 걸 시도하라는 얘기예요. 줄이는 것을 시도해봐. The amount of time you give yourself. 당신 자신에게 주는 시간의 양을 줄이려고 한번 시도해봐. 줄이는 거 시도해봐. The next time you have to do something similar. 유사한 무언가를 단번에 할 때. Something similar. similar가 something 꾸미죠. 뒤에서 꾸밉니다. Similar something이나 something similar가 맞죠? 그 다음에 this internal competition. 이 내적 경쟁은 이 단어도 꽤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왜? 지금 경쟁 상대가 누구야? 내가 설정한 한계와의 경쟁이야.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면 외적 경쟁이거든. 근데 이건 내가 둔 제한과의 경쟁이니까 내적 경쟁이에요. 아시겠어요? So internal competition, 이 내적 경쟁은 will help motivate, 도움을 줄 거야.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도록, to focus more, 더 많이 초점을 맞추도록, 더 많이 집중하도록, on your tasks, 당신의 일에. So making you more productive. 그래서 그게 만들어줄 거야. 역시 making은 which makes를 줄인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너가 더 집중하도록 해주는 것이 만들어 너를 더 생산적으로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봅시다. 1번 업무 처리의 창의성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때 극대화된다. 여기서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창의성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두 개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틀린 거죠. 그죠? 이 글에서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과업 목표를 동료와 공유하는 것을 일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없는 얘기죠. 그죠? 그나마 1번은 조금 있어 보였잖아. 그죠? 세 번째, 조직에서 신뢰를 쌓으려면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것이 조직의 신뢰를 쌓기 위한 거 이거 있어 없어? 이거 없는 얘기야. 그 다음에 타인과 경쟁하는 것이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타인의 경쟁이 아니야. 지금 인터널한 경쟁이라고 했어. 내적 경쟁이니까 자신과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마감 시간을 정하면 과업에 더 집중해야 돼. 생산력이 높여진다. 이게 정답이잖아. 너무 쉽잖아. 헷갈리는 게 하나도 없지. 그잖아요? 헷갈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주제. 23번. 이건 조금 어려울려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주제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건 없고요.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얘기했었던 대입학 문제들에 대한 정답 선지 요건들이란 게 있어요.
정답 선지의 요건들이 있어. 뭐가 있어? 첫 번째,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 내용 일치적으로다가 본문에 부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전체 내용을 포괄할 것. 그래서 일부 내용만 나오면 안 되더라고. 전체 내용 포괄돼야 된다. 세 번째, 반드시 키워드를 포함할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는 선지만 찾으면 돼요. 내용만 이해한 상태에서. 가봅시다. The act of seeing, 보는 행위는 appears so natural, 아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That, 일단 여기 natural이란 말이 어법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만약에 변형이 된다면 naturally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죠? 형용사가 맞습니다. 왜냐면 이 so that 빼면 appears naturally 맞아요, 그죠? appear이란 동사가 뒤에 보어 나온 동사니까 아주 자연스러워 보여서 it is difficult to appreciate,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The vastly sophisticated machinery, 그 방대하게 정교한 그런 기계 장치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대. Underlying the process, 그 기저에 놓여 있는, 알겠어요? 그 기저에 놓여 있는, 보는 것 과정의 기저에 놓여 있는 it may come as a surprise, 그것은 올 수도 있대요. 놀라운 일로 올 수도 있대. it은 가짜 주어고 대디가 진짜 주어네요, 그죠? 뭐가 놀라운 일로 올 수도 있냐면 about 1/3 of the human brain is devoted to vision, 인간 두뇌에서 거의 대략 3분의 1이 헌신된다, 바쳐진다, 뭐에? 비전에.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중에 3분의 1은 시각 처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우, 시각 처리하는 게 어려운 일이구나. 두뇌가 이렇게 많이 일하는 거 보니까. The brain has to perform an enormous amount of work. 두뇌라는 것은 수행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런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To ambiguously interpret, unambiguously, 모호하지 않게 interpret, 해석하기 위해서 millions of photons, 포톤이라는 건 광자예요, 광자. 알겠어요? 광자, 수십억 개의 광자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광자들이냐면 streaming into the eyes, 눈으로다가 들어오고 있는 광자들, 수십억 개의 광자들을 이 해석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해서 all visual scenes, 모든 시각적인 장면들은 are ambiguous, 모호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Your brain goes through a good deal of trouble. 당신의 두뇌가 go through는 통과해 간다는 얘기,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뭘 겪는데요? 상당한 그런 수고를 겪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To disambiguate, ambiguate 하는 게 모호하게 만드는 건 this 반대말하니까 이제 모호하지 않게 명확하게 하는 거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the information, 그 정보를, 어떤 정보냐면 hitting your eyes, 당신의 눈을 때리는 정보입니다. 빛이 정보인 거죠. By taking context into account. Take something into account 그러면 무언가를 고려 속으로 가져 들어간다 라는 의미에서 고려한다 뜻이 돼요. 그래서 문맥을,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그리고 making assumptions, 추정을 함으로써, 됐어요? 그 정보, 당신의 눈을 때리는 그 정보를 명확한 것으로다가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수고를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But, 하지만 all this doesn't happen effortlessly. 이 모든 것이 노력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력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라는 얘기죠. As demonstrated by patience. as 다음에 PP 형태가 나왔죠. 그죠? As demonstrated by patience.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지금 빠져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주어 다음에 비동사 빠진 분사 구문입니다. demonstrated, 입증되는 것처럼이에요. 뭐에 의해서? 환자들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처럼. 어떤 환자들이냐면 who surgically recover, 수술적으로다가 회복하는 환자들이에요. 그들의 시력을 수술적으로 회복하는 환자들이야. After decades of blindness, 수십 년 동안 눈이 안 보이는 상태, 안 보였던 후에죠. They do not suddenly see the world. 그들은 갑자기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But instead must learn to see again. 다시 보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사실 시각 처리한다는 것도 우리가 익숙해서 이거의 어려운 걸 모르지만 이것도 배워야 되는 무언가라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래요. At first, 처음에는 the world is a chaotic attack of shapes and colors. 그 세상이라는 것이 그 chaotic, 혼란스러운 attack, 공격이에요. 뭐의 공격이에요? 형태들과 색깔들의 공격이에요. 이게 막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특히 고개를 들어서 움직이면 더 큰일 나는 거지, 그지? And even when the optics of their eyes are perfectly functional.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optics는 광학입니다. 광학, 그들의 눈의 광학, 즉 광학 장치가. 그들의 눈의 광학 장치는 뭐야? 수정체라든지 뭐 홍채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광학 장치들이
완벽하게 기능을 할 때조차 their brain must learn. 그들의 두뇌는 배워야 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the data를. 그 데이터 자료를 어떤 데이터냐면 coming in 안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눈 속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다가 들어오는 정보를 다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이 눈이 완벽한 상태고 두뇌까지도 정보가 잘 들어가더라도 그걸 해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봐도 본 게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주제잖아. 1번부터 아까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 정답 선지 요건. 두 번째, 전체 내용 포괄할 것. 반드시 키워드를 포함할 것이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Perceptual clash. 인지의 충돌이야. 뭐 사이에? 두뇌와 눈 사이의 충돌이야. 보는 행동이 있어. 볼 때 두뇌하고 눈이 충돌한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내용 일치적으로 없는 얘기는 틀린 거야. 두 번째, significant role. 중대한 상당한 역할입니다. 두뇌의 중대한 역할이야. In processing visual information. 정보를 처리할 때서 두뇌의 중대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볼 때, 시각적 정보를 처리할 때의 두뇌의 역할이 되게 중대하다 이런 얘기지. 시각적 정보를 처리한다는 건 보는 것이잖아. 보는 것에는 두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본문의 내용 전체 포괄되죠. 그죠? 키워드도 나왔잖아. 보는 거, 비주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두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이 당연히 포괄이 되는 상태고요. 정답됩니다. 세 번째는요. Unintended influence of visual ambiguous data in learning. 시각적으로 모호한 자료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입니다. 학습에서. 이게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본문에 나온 걸로. 답변이 안 되지? 없는 거야.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various advantages of using insight to understand context.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insight는 뭐야? 통찰입니다. 통찰을 사용하는 것에 다양한 이점들. 그럼 다양한 이점들이 뭐가 있었어? 얘기해 보세요. 없지? 통찰. 없었지? 없는 얘기야. 선생님이 지금 이 평가원의 모의고사랑 비교해서 이 품질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히 없는 선지들만 나오고 있어요. 알겠어요? 평가원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틀리게 만들어. 그게 진짜 평가원의 맛이거든.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본문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선지를 만드는데 틀리게 만든다고. 한 단어를 바꿔버린다든지 방향을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ommon optical illusions. 흔한 시각적인 illusions 그 환상들인데 in discerning visual stimuli 그 시각적인 자극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흔한 환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정답은 2번밖에 안 된다. 됐어요? 사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이 문제 풀어드리면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이렇게 하는 게 혹시 내신 나올까 봐. 혹시 내신 나올까 봐. 이 제대로 해주는 선생님들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내신 나올까 봐 노파심에 설명합니다. 24번은 제목 문제인데요. 이 제목은 주제하고 다른 게 약간 좀 더 추상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다른 것뿐이고 문제 푸는 방식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가봅시다. Normally 정상적으로 bodies and faces 몸과 얼굴은 함께 작동을 한대. as integrated units 통합된 장치들로서. 그래서 이거 해설지 선생님 잠깐 봤는데 무슨 단위라고 써 있더라고. 단위가 아니라 장치예요. 그래서 통합된 장치로서 함께 작동한다는 얘기야. 통합된 장치야. 이 두 가지가 몸과 얼굴이. 근데 conveniently 편하게도 experiment 실험이 can separate 할 수 있대요. 분리시킬 수 있대. 그리고 realign 얼라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렬시키는 거죠. 그럼 재정렬시킬 수 있다는 거야. 얼굴과 몸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지금 통합된 장치거든. 얼굴하고 몸이 아래구나. 몸이 아래고 얼굴이 위에 있잖아. 통합된 장치인데 분리시켜서 재정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When face and body express the same emotion, 얼굴과 몸이 똑같은 감정을 표현할 때 assessments are more accurate. 그 판단이 평가가 더 정확하대. 딱 보고선 판단하는 거와 정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얼굴과 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판단이 정확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이 표시는 이게 순서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문 순서 문제로 괜찮다는 얘기예요.
If face and body express different emotions. 똑같다고 했다가 다르다고 하니까 연결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몸과 얼굴과 몸이 다른 감정들을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몸은 슬픈데 얼굴은 행복해. 아니면 반대. 이럴 때 the body carries more weight than the face in judging emotions. carry란 단어 여러분들 흔히 운반하다라는 뜻을 알고 있을 거야. 맞지? 근데 carry가 운반하다가 중심 의미가 아니에요. carry의 중심 의미는 지니고 있다야. 다시 carry의 중심 의미 뭐라고? 지니고 있다야. 그래서 왜 carrier라는 거 있잖아. carrier. 프로토스 최고 유닛이죠. 모르나요? 캐리어가 그 파리같이 생긴 애들, 뭐 인터셉터라고 불리는 애들을 지니고 다녀. 가만히 있어도 지니고 있어. 움직여. 그러면 이게 운반처럼 보일 수 있지. 지금 가니까. 중심적 의미는 지니는 거고 지니고 움직이다 보면 운반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중심적인 의미를 찾아가면 지니다라는 의미가 핵심인 거지. 운반하다는 의미는 지니다에서 파생돼서 나온 뜻이라고. 이거 만약에 운반하다고 해석하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알겠어? 몸이 운반한다. 뭘 운반해? 더 많은 무게를. 몸이 무게 웨이트? 야령 들었나 보다. 이러면서 소설이 써지는 거야. 더 많은 중요성을 지닌다는 얘기야. 알겠어? 더 많은 중요성을 지닌다는 거야. 몸이 뭐보다? 얼굴보다. 뭐 할 때? 감정을 판단할 때. 이 감정의 판단이라는 것은 저징한다는 것은 어세스먼트랑 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몸이 더 의미가 있다. 핵심 다 나왔네. 그 다음에 when they conflict, 그것들이 충돌한다. 몸과 마음이 충돌하는 거야. 그러면 emotion expressed by the body, 그 몸에 의해서 표현된 감정이 can override. override라는 것은 뒤에 있는 목적어를 무효화시키다. 알겠어요? 무효화하다는 뜻입니다. 그 뭡니까? emotion expressed by face, 얼굴에 의해서 표현된 감정을 무효화할 수 있고 심지어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몸에 의해서 표현된 그 감정은 예를 들어서 뭐 행복, 이 감정도 있다고, 행복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얼굴에서 표현된 감정은 슬픔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사이코패스 같다? 듣니? 그러면 봐봐. 그럼 몸에 의해서 행복한 그 감정을 했던 게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뒤집어 버릴 수 있어. 슬픔을 뒤집으면 뭐가 되니? 행복이 되잖아. 알겠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striking example. 놀라운 그런 예가 comes from competitive tennis matches. 아주 경쟁적인 테니스 경기로부터 나온대요. 여기 앞에까지 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이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기 시작하는 GS 관계에 의해서 한번 끊길 수 있습니다. 순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변형된다면 지금 선생님 막 헷갈려 죽겠는데 지금 문제 해설도 해야 되고 지금 변형까지 지금 생각해야 되고 그냥 문제 해설만 했으면 좋겠다. 혹시 내신 나올까 봐 선생님이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갑니다. 테니스 매치에서 나올 수 있는데 players typically react strongly to points. They win or lose. 선수들은 전형적으로 반응합니다. 강하게 반응합니다. 포인트 점수에 어떤 점수냐면 따거나 잃는 점수에 강하게 반응한대. When a winning body is paired with a losing face. 승리하는 몸이 아자! 뭐 이런 것이 지고 있는 얼굴은 슬퍼. 그거하고 짝이 지어지면 이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난 거지. 그지? 컨플릭트하는 것이 여기서 paired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짝 지어졌다는 거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people see the reaction as positive. 사람들은 그 반응을 파지티브한 것으로다가 간주합니다. 봐봐. 몸하고 얼굴이 충돌하면 몸이 이긴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잖아. 그럼 몸은 지금 파지티브한데 얼굴은 네거티브한 상태거든. 그러면 파지티브한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C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뭐야? 판별한다, 어세스먼트가 해당되는 것이고 저지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nd vice versa, 거꾸로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되는 것이 구체적. 거꾸로 되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나왔네. 거꾸로 되는 것이 구체적이야. 이 지고 있는 몸이 짝지어지는 겁니다. 승리하고 있는, 우승하고 있는, 이기고 있는 얼굴하고 짝지어지면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그 반응을 뭐로써? 네거티브한 것으로서.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중간식 쓰기라든지 이런 거 낸다고 해도 충분히 쓸 수 있겠지? 그죠? Impressions go with the body.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go with the body. 몸과 함께 갑니다. When the face and the body conflict. 그 얼굴과 몸의 충돌할 때는
느낌이라는 것이 몸과 함께 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판단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몸과 함께 간다는 거야. In these cases, 이 사례들에서 그 앞에 나온 사례들이 여러 개 있었으니까 이게 마지막에 나온 얘기겠죠. The face alone, 얼굴 하나만, 몸 없이 얼굴 하나만, even when viewed close up in the photograph, 사진으로 해서 클로즈업 크게 확대된 상태로 보여질 때조차 얼굴 하나만은 is not reliably judged. 그 신뢰할 수 있게 판단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For positive or negative effect. 긍정적인 부정적인 effect 를 위해서 effect를 위해서 판단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 얘가 긍정적인 감정인지 부정적인 감정인지가 판단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제목 문제로 갑시다. Never ending conflict between body and face. 그나마 이제 좀 본문에 있는 표현을 써서 만든 선지라 1번은 조금 괜찮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괜찮다. 오답 선지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조금 괜찮다. 몸과 마음 사이에 결코 끝나지 않는 충돌입니다. 왜 틀렸는지 알아? 몸하고 얼굴 사이에 그 표현하는 감정이 항상 다르고 충돌해야지 1번이 정답될 수 있는데 같은 경우도 많아. 앞부분에 나왔죠. 몸도 해피할 수 있고 마음도 해피할 수 있잖아. 둘 다 일치하는 경우 앞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응? 더 same emotion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same emotion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1번 선지는 본문의 내용에 비춰서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본문의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use both face and body for rich emotional expression. 얼굴과 몸을 둘 다를 사용하래요. 풍성한 정서적 표현을 위해서 얼굴과 몸 둘 다 풍성한 정서적 표현을 위해서 둘 다 사용하래. 그런 말은 없죠. 그죠? 이것도 본문의 내용 이용하긴 했네. 좀 괜찮네. 그죠? 제목 문제는 그나마 지금까지 다른 문제 만든 분보다는 좀 실력 있는 분이 만드셨나 봐. 그 다음에 reading facial expressions, 얼굴 표정 읽기, a key to avoiding mistakes. 실수를 피하는 핵심. 틀렸지? 이게 괜찮네, 선지. reading facial 아니야. body가 돼야지 정답이 되는 거지. 바디의 표현을 읽는 것이 실수를 피하는 법이 되는 거야. 바디가 맞는 거니까. 알겠어요? 이거 괜찮네. 3번 별표 주겠어요. 잘했어. 좋은 선지야. 이 정도 돼야 돼. 이 정도가 이제 약간 평가스럽다. 평가에 다가간다. 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Non-verbal language is more important in communication. 말로 하지 않는 언어가 더 중요하다. 의사소통에서 없는 얘기예요. 애교. 그 다음에 body versus face. 몸과 얼굴. Which do we rely on in judging emotions? 어느 것에 우리가 의존하느냐? 감정을 판단할 때 우리는 뭐에 의존한다? body에 의존한다.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주제 제목이라든지 요지 같은 대입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답 선지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 두 번째 전체 내용 포괄할 것, 세 번째 키워드를 포함할 것. 그럼 이거 봐봐. 의문문이잖아. 답변을 해보세요. 몸 대 얼굴. 어느 것에 우리가 더 의존하느냐 감정을 판단할 때. 정답은 몸. 답이 나오잖아. 키워드, 바디, 페이스, 이모션 다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전체 내용 포괄 됩니다. 당연히 정답이죠. 와우. 깔끔하게 5번이 정답인 거를 잡았습니다. 3번 평가원스러운 거야. 이런 게 평가원스러운 거예요. 알겠어? 요 느낌 기억해놔. 알겠어? 선생님이 6월 달에 이 느낌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적 이해입니다. 사실적 이해인데 이거는 뭐 정답 되는 부분만 봅시다. 여기 4번 보겠습니다. 헝가리는 보여줬습니다. 증가를 Organic Farming Area 유기농 농업 지역의 증가를 보여줬어. 2017년에 2012년하고 비교될 때. 그리고 Organic Farming Area of Hungary. 헝가리의 그 유기농 그 지역은 2017년에 3배가 넘었대. 3배가 더 컸대. 뭐보다? 크로아티아의 Organic Farming Area보다. The Organic Farming Area라는 거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쓴 거야. 여기다 뭘 쓰면 틀린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문법적으로. is를 쓰면 안 됩니다.
왜? 뒤에서 꾸밀 때는 대시 가능하죠. 이승 수식을 못 받아요. 그러면 세 벤치를 한번 보자고요. 헝가리하고 크로아티아 2017년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2017년 요거고요. 96,618이고요. 헝가리는 19만. 아, 3배가 아니라 2배네. 2배. 그지? 2배네.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 over 3 times가 아니라 twice. 응? 2배 더 크다? 라고 하면 정답 되겠죠. 뭐 3배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숫자는 3배 언급이 있을 수 있는 숫자가 9327이잖아. 알겠어요? 지금 19기 때문에 2배랑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숫자야. 알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고쳐야지 올바른 겁니까? 그럼 twice예요. 아시겠어요? twice larger. 2배 더 컸다. 2배가 넘게 더 크죠. 그래야 맞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 표시했으니까 요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지원했대요. 하버드하고 예일대 지원을 했는데 but could not pass the admission test. 입학 시험을 통과 못했대. For either university. 여기 왜 either이 쓰였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수일치 문제 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 이 both 쓰면 틀린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both는 안 돼. either 뒤에는 단수명사, both 뒤에는 복수명사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both가 쓰면 universities가 쓰일 거야. 두 번째, not하고 either이 쓰이면 neither이 돼요. 알겠어? 그래서 두 학교 다 못 통과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not이 앞에 있었고, 그러니까 either이 나와서 쓰여야지 둘 다 통과 못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이래저래 별의별나 either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Even though his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San Francisco and Manila were not realized. 그 샌프란시스코 마닐라에 대한 그의 발전 계획이라는 것이 실현이 안 됐지만 그는 광범위하게 기여했습니다. 시카고의 발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샌프란시스코하고 마닐라에 대한 계획, 발전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다는데 실현시켰다고 했으니까 5번이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그죠? 미리 찾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7번은 rental fees for calling gear except gloves are included. 임대 비용이죠. 빌리는 비용입니다. 컬링 기어, 컬링의 장비를 빌리는 비용이 장갑을 제외하고 포함이 돼 있대. 그럼 장갑은 안 빌려준다는 얘기거나 장갑은 또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장갑 대여비가 등록비에 포함된다는 거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번 봅시다. We provide free parking. 공짜 주차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주차 공간은 유료로 제공한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세요. 본문의 내용 순서하고 이 선지의 순서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본문을 읽고 선지를 보셔도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지 먼저 읽고 본문을 보셔도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해석 능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선지 보고 본문 보면 낚일 수가 있어. 왜냐면 선지에서 교묘하게 꾸며놓으면 본문에 있는 것이 이 선지랑 맞아 보이게 하는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본문 먼저 읽고 선지 보는 게 좋습니다. 앞부분 읽고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선지 읽고 이래서 그런 식으로 아까 뭐랬어? 공짜 주차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유료 제공 틀렸죠? 그 다음에 이게 일부가 기부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든 수익금이라는 건 틀렸죠? 그 다음에 현금 상금 100달러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사료를 상품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this event will be canceled. 이거 위에 will require you to submit the written proof of vaccination. 면역 접종한 것에 백신 맞은 것에 대한 증명서를 도착하자마자 제출하라고 그랬죠. 근데 접종 증명서를 일주일 전까지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당일날 제출하는 거니까 틀린 겁니다. 날씨 이 행사는 취소될 겁니다. 날씨가 우호적이지 않으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게 뭐야? 나쁘다는 얘기죠.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일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29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